자, 그럼 제일 먼저 전화 온 또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오늘 잘 또 보고 특히 있습니다. 미국 지수 3대 지수가 다 빠졌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수에도 영향을 줬는데 계좌가 많이 파래졌나요? 아니면 잘 지키고 있나요? 아, 많이 파래져서 너무 지금 그죠.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아, 숨이 안 쉴 정도군요. 네. 자, 내 숨을 못 쉬게 만든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도대체? KC피드, KCPD? 피드. 네, 네, 일단 매수 가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025원, 네, 비중은요? 22%. 아, 22%. 이 22%라는 거는 이제 슬슬 물을 계속 타면서 내려왔다는 느낌이 드는데. 왠지 최근에 네. 이제 사료주 급등할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맞으세요? 네, 네, 네. 야, 이게 거의 고점에 탁 잡았는데 오늘 좀 빠지길래 조금 물 탔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 물 탄 게 아니고 네. 오늘 초 시작 7,000원까지 왔었는데 제가 매도를 못 했거든요. 아, 예, 예. 제가 7,000원 때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건데 더 오를 거라 생각하고 네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지금 주가 쫙 밀리니까 많이 네. 힘드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또 네, 이렇게 그냥- 사료 쪽으로는 또 이분이 전문가입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이분은 사료로 지금 먹으면서 여기까지 지근지근 씹으면서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사료 전문가 황대현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아주 네. 농담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잘 굉장히 부탁드립니다. 걱정되시겠습니다. 지금 네네.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볼 때 그 사료 관련주들의 그 주가가 급등하니까 이제 다른 종목이 안 움직이니까 여기서 이제 아마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들어가신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최근 한일 사료 뭐 이런 종목분들의 주가들이 탄력이 주니까 들어갔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료 업종이나 유가 좀 이따 얘기를 하지만 최근 그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유동성 축소되면은 네. 슈퍼 인플레이션의 부담감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곡물에 의한 그 재료들이 상당히 부각은 되고 있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떤 그 펀더멘탈보다는 그 외부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반등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종목 들어가실 때는요, 필이요. 네. 어떤 그 손절 라인, 지지 라인을 꼭 확보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이슈가 부각되면서 그 이슈가 꺼질 때는 주가가 또 하염없이 이렇게 그 저점으로 이제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사시고 아마 상당히 그 고민이 좀 많은데 뭐 22%나 사셨어요. 네네. 네. 제가 이 종목은 이제 차트적으로 좀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준비된 그 차트 흐름을 좀 보신다면요. 위에 이제 십자 양봉이 나왔죠. 캔들을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오늘 음봉이 나왔잖아요. 대개 이제 주가가 반등하면서 위에 십자 양봉이 나오는 거 샛별령, 이렇게 뭐 지는 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하강 압력이 상당히 커지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급등을 해서 십자 양봉 됐다는 건 단기간에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매매 전략은 저는 기본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지금 5,500원대 사신 거, 7,025원대 사신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땐 두고두고 내중에 또 혹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내일 5일선 이평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5일선 이평이 있잖아요. 약 5,600원, 700원 되는데 그 지지 여부를 보고 그게 만일 지지가 된다 해도 반등 시 매도 전략을 하고 이 종목 빠져나오고 새롭게 포트를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고 기본적인 포지션은 매도 포지션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봅니다. 굉장히 이런 종목은 심장을 벌떡거리게 합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 5,700원에 매도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내일,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그날 어떤 시장 이슈에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선물이 좀 뜨고 있고 미국이 이제 그 반등을 하게 되면 도리어 이제 이슈 관련주들이 내일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5일선을 갖다 돌파를 못 한다면은 일단은 저는 좀 굉장히 힘들지만은 앞으로 또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그 매도를 하고 나는 이제 이런 이슈주를 너무 고점에서 사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되씹는 게 낫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선물 시장도 네. 그렇고 중국 봉쇄가 약간 완화되는 시그널 보이면서 시장의 반등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요. 참 대응이 쉽지 않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아, 마음은 좀 아프지만 네. 내일 혹시라도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잘 빠져나오는 방법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유튜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예, 유튜브에 또 영화 또 금속인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금속 1960원 비중 4%입니다. 시위상을 지금 치고 있는데 네. 내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매니저님, 이맘사랑님이 네. 또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 맞아요. 관련해서요. 테마주들이 전부 다 시외상을 지금 맞아요. 기록을 했어요. 오늘 많이 가서 삼보산업부터 시작해서 다 갔습니다. 내일장에서는 좀 뜨면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매니저 이 종목은 일단은 들고 있어야겠죠.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그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은 그 시장의 정부 이슈에서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재료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탄력을 줬던 부분인데 일단은 보니까 이제 시간 외에도 이제 좀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차트상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어떤 재료들이 좀 부각은 되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 종목을 내가 여기서 이제 수익률을 갖다 크게 가져갈 거냐 아니면 단기 시각으로 가져갈 거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은 특히 이제 한 4% 정도 매수하셨다는 건 잘하셨다고 보고요. 차트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준비된 차트에 영화금속 차트를 보신다면은 그동안 이제 낙폭 이후에 이런 그 반등이 현재 이루어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파동이 보면은 약간 소파동이지만 반등의 조정과 눌림목을 주면서 오늘 다시 오늘 같은 장세에 현재 정배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지만 다만 주가의 목표가를 좀 짧게 보유하되 짧게 좀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나 봅니다. 만일 내일 또 이런 그 가덕도 부분에 대한 신공항 테마 부분들이 반등이 된다면은 여기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한 1,800원 전후에서 일단 그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좀 하는 부분이고 또 이런 그 외부적인 어떤 팩트에서 주가가 반등이 될 때는 약간 변동성을 줄 수 있겠는 꼭 지지라인 이런 좀 현재의 흐름을 볼 때는 저도 이제 이 종목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5일선 지지를 보시면서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은 가덕도 관련 주들이 많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유튜브로도 이제 저희가 종목을 상담해 드렸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지금부터 시청률이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포트폴리오. 네,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누가 당첨이 됐을까요? 오늘은 8413번님께서 당첨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종목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택도 보이고 자화전자, 동지세미캠, JB금융지주까지 이렇게 네 종목 문의를 주셨는데 약간 고수 네네. 느낌이 물씬 나세요. 그러니까요. 주식 투자하신 지는 한 몇 년 정도 하셨어요? 한 2년 됐어요. 역시 잘하시는 육- 분이신 것 근데 같아요. 2년인데도 이렇게 종목을 잘 골랐다는 게 대단한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부럽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네. 자, 일단은 어떤 종목이 제일 고민이실까요? 심택이 제일 고민이네요. 비중이 커서요? 예, 그렇죠. 조금 늦게 샀고요. 네. 네. 낮추다 보니까 52,500원까지 낮췄는데 네. 공매도가 너무 심하네.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자, 심택은 조금 뭐 부담스러워 하는데. 네. 자, 일단 같이 한번 저희가 네. 한번 의견 한번 먼저 내보겠습니다. 아, 진짜 마음은 아프지만 저는 일단 매도 가겠습니다.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비중이 네. 커서 일단 보유입니다. 보유예요? 네, 이 종목은 저희가 지금 비중이 커서 선무당 얘기하면 안 될 것 그렇죠. 같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바로 전문가님 혹시 보유랑 매도 중에 선택 있으세요? 지금이라도 빨리 빼야 당연히 되지 않을까 선택을 해야 싶어요.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매도 쪽인데 반등 시 매도 쪽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반등했을 때 매도. 네. 왜요? 일단 뭐 심택은 저도 상당히 그 최근에 그 네. PCB 관련 부분에서 구조적인 성장에 대해서 네.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심택의 그런 볼 때 그 이런 그 FC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그 주가가 그 반등을 좀 해줬던 부분인데 맞아요. 또 구조적인 성장이라면 맞습니다. 애플이나 삼성전자나 이렇게 볼 때 RF PCB 부분에 대한 그 기대가 상당히 높다는 거 맞는데 네. 단지 이제 제가 그 흐름을 볼 때 그동안의 주가가 어떻게 반영됐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가의 반영도를 볼 때 그 최근의 차트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많이 그 탄력들이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탄력들이 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심택이 여기서 이제 내가 40%
40%의 비중을 갖고 승부를 볼 거냐 볼 때 제가 좀 아래에서 승부를 봤으면 저는 보유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여기선 반등이 되더라도 변동성을 많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주식이지만 지금 그 심택에 어느 정도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물론 이제 최근 그 차트를 보면 이렇게 그 눌림목 부분을 현재 그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이제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매도는 할 필요는 없지만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과거같이 그 뭐 최근 리포트로 뭐 7만 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이제 시간을 두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그 반등이 나올 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는 안 좋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던 부분이지만 현재 흐름을 볼 때는 아주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40%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저는 차라리 여기서 이제 그 반등을 이용해서 굳이 매도를 할 필요 없죠. 매도를 해놓고 좀 이따 이제 제가 뭐 대한투자로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자동차 종목 또 최근 제가 현대오토에 뭐 자율자동차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종목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포지션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택은 좀 아쉽지만 네. 잠깐 매도했다. 반등시 매도니까 그래도 네. 큰 뭐 수익은 아니더라도 네, 익절 정도 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예증에 저는 자화전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화전자 여기 자화전자. 전문가분들 여러 명 계시거든요. 네. 자, 일단 동해민은 보유입니다. 아, 저도 보입니다. 보유 가야죠. 네. 어떻게 기다렸는데,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14,000원부터 떠가지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황대현 매니저님께서도 이 관심주로 자화전자를 꼽아주셨던 그렇죠. 이력이 예전에 있어서 자전자 갖고 나와서 단기 급등을 좀 당시의 제발. 목표가를 얼마 정도 주셨나요? 당시 네. 목표가 부분에서 일단 그 매도를 했어요. 아, 매도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장이 흔들렸구만, 이거. 예, 그래서 네. 그럼 일단 그래서- 선택 중에는 매도입니까, 매니저님도? 예, 저도 매도 쪽으로 좀. 진짜요? 저는 이제 두 분하고 완전히 상반된 견해인데 물론 자전자 좋아요. 이번에 설비 투자하면서 엄청난 그 투자를 하면서 네. 이런 애플과의 관계 부분은 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눌림목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업적인 분석은 언젠가는 또 갑니다. 네. 또 가고 주가가 탄력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보는데 네. 다만 이제 그 자전자가 최근에 이런 신규 시설에 투자라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된다 안 받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그동안 이제 그 급등이 좀 일어났는데 여기서 많이 이제 제일 했어요. 그 차트 리스트로서 보시는 부분들이 이격도가 좀 벌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아, 바로 이게 이격이 상당히 좀 벌어졌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격이 그 벌어졌다는 부분은 당분간 변동성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격이 벌어졌다는 건 단기, 중기 이평들이 서로 이렇게 합쳐지면서 어느 정도 그 이런 그 물량들의 털이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20일과 60일 선에 그 이격이 벌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반등하면 바로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그래도 강한 편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도 굉장히 네. 양봉 이렇게 나오면서 맞아요. 강한 모습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향후에 또 가더라도 지금은 좀 그 흔들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그래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거기서 매도를 해놓고 다시 네. 눌림목 때 다시 이제 추세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하단에서 매매하는 이런 전략으로 그 전략상 네. 매도 포지션을 좀 말씀을 좀 그 드립니다. 지금 수익 네. 중이시기 때문에 네. 입절이 가능한 자리잖아요. 한 10% 정도 지금 네. 수익권인데 네.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네. 요거 정고점이 36,000원 돼 있거든요. 네. 그거 넘겨야죠. 42,000원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동엽 씨는 자화전자 또 옛날에 보유를 하셨었잖아요. 전 2년 정도 보유했었죠. 그래서 제 절반씩 팔고 지금 절반 팔아놓고 있죠. 그러니까 절반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있죠. 얼마까지 보세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42,000원 갑니다. 42,000원 가야죠, 그러니까 최소. 가야죠. 가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네. 조금 약간 요렇게 장 안 좋을 때 지금 네. 얼마나 잘 버티는지 알아요? 요거하고 비슷한 게 휴림 로봇이라고 장이 안 좋은데도 계속 버티더니 제가 며칠 전에 팔자마자 상 갔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네. 자화전자 마저 팔아주세요. 제가 그럼 예. 팔아드리고 시청자님 상 보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가 선무당이니까 네. 전문가님이 매도하라 했으니까 매도하는 거로 가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동진 세미캠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세미캠 보이죠? 저는 보유입니다. 네. 오늘 우리 잘 통하는데. 왜냐면 일단 수익이 났으니까 네. 기다릴만 하죠, 뭐. 네. 동진 세미캠은 매니저님 이거 보유겠죠? 예, 이거 뭐 제가 지난번에 들고 왔던 종목이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유 전략을 좀 구성대 말씀을 좀 아닙니까? 와, 드렸는데 수익이 많이 났더라고. 네, 네. 축하드리고요. 일단 그 동진세미금 위치가 보면은 그동안에 네. 그 하락이 굉장히 있었어요. 과거 네.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어떤 부담감이 그 아까 이제 그 거래 재개에 대한 오스탐 임플란트 그 아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물량 부분에 이제 그 흐름이 그 변화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볼 때 동진세미금의 앞으로의 그 주가의 어떤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느냐 가장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그 포토 레지스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것이 이제 국산화 부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포토 레지스트 부분이 아직도 일본에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일본에서 80% 정도 그 유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이 이제 신규로 우리가 신물질을 이 부분에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그 매출 부분의 기대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요새 뭐 지수하고 동조해서 약간 그 변동성을 줬어요. 네. 근데 오늘은 지수가 이제 그 코스닥이 한 1.6% 빠졌는데 이 종목은 다른 종목은 대개 이제 평균 3% 빠졌는데 오늘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동진 세미캡은 조종은 주대, 시리온은 5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 전략 말씀. 그럼 지금이라도 혹시 주린이 분들 중에 독립세미캠 오늘이라도 들어가도 된다. 괜찮습니까? 예, 뭐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게 종목보다는 시장의 판입니다. 그래서 시장 판이 어떻게 변하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미국의 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특히 내일 같은 경우 최근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들어올 때 그때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종목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JD죠. JB 금융지주 갑니다. 자, 일단 동엽이는 보유 가보겠습니다. 저도 보입니다. 뭐 지금 크게 물리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잖아요.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나오고 있는 얘기니까. 사실 JB 네.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맞아요. 1분기에 단 하나의 리스크를 저는 좀 꼽자면 못 꼽을 게 있어요? 지역은행에 왜요? 지역은행 무시하십니까? 네? 그게 아니고 네. 뭐 금리 인상이라는 큰 이제 바운드리 안에서 기조는 같이 갈 수 있지만 네. 아무래도 중앙은행보다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매니저님은 어떻게 네. 보세요? 뭐 정확하게 그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네. 이제 금리 인상이 될 때 중소기업들의 어떤 금융 비용 부담이 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그 여신 부분에 이제 예대 마진에 대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그렇죠. 게 이제 은행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맞아요. 바로 이제 그 예대 마진이 좀 축소가 될 수, 그 연체가 되고 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지금 그래도 이제 뭐 지방 경기 그 활성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 특히 이제 이 종목을 봤을 때는 제가 보니까 강주가 전부 쪽이거든요. 네, 강주은행과 전부은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흐름을 볼 때 상당히 그 지방은행으로서는 그 수익성이 굉장히 잘 나고 있다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그 은행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JB금융지주를 보면서 그 안전하게 수익을 갖다 꾸준하게 내고 있구나. 그래서 향토 기업으로서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봤어요. 다만 이제 제가 볼 때 이 종목에서 그동안 이제 그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맞아요. 8,000원대에서 엄청 강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맞아요. 어제 오늘 좀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부분이 좋고 최근 수급도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 이렇게 볼 때 좋은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목표가는 그러니까 빠질 때는 팔지 말고 보유를 했다가 올라갈 때 9,500원대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현금을 좀 축소한다는 전략으로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이분은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상당히 종목 선정이 잘 돼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익 나신 분이에요. 예. 네. 상당히 종목 선정이 잘 돼 있는데 다만 종목 선정에서 너무 이제 위에서 상향해서 좀 매수한 부분이 좀 있다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만 잘 조절하시면은 상당히 제가 보니까 이런 그 주식 시장에서도 아주 잘 수익을 낼 수 있는 뚜렷한 기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년 굉장히- 하셨는데 이렇게 네. 잘할 줄 몰랐네요. 진짜 양호한 포트폴리오가 네.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엔 유튜브 채팅창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나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저 아닙니다. 네, 나님. 네. 네. 콘텐트리 중앙 57,00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오늘 사실 콘텐트리 중앙뿐만 아니라요.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콘텐츠주들이 맞아요. 넷플릭스 여파를 그대로 계속 그대로 직격타로 왔죠. 맡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어제였나요? 저희가 매니저님 얘기를 나눠봤을 때 사실 OTT 그러니까요.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콘텐츠주들 앞으로 뭐 디즈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시장이 넓어지기 때문에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했는데 주가는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그 작년에 제가 메타버스에 집중을 하면서 메타버스의 포인트는 성장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네네. 약점은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들이 같이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최근 그 OTT라든가 이런 것이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메타버스와 OTT가 연결돼서 넷플릭스에서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의 이제 주가들이 이제 많이 그 반등을 좀 해줬던 부분인데 결국 그 시장의 주가를 좌우하시는 건 넷플릭스라고 봐요. 근데 최근 이제 넷플릭스가 앞으로의 전망을 볼 때 최근 이런 그 시청자 참여율이 그 한 20만 명이 이제 줄어든다는 이런 네, 얘기가 네.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뭐냐면 경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디즈니도 있고요. 그렇죠. 다른 이제 콘텐츠 관련 부분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넷플릭스가 앞으로의 전망이 이렇게 정체된다던가 연착륙이 되면 더 좋은데 약간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이동이 돼가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수혜주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뭐 다 보니까 그 수혜주는 맞는데 다른 쪽에 이제 또 이러한 그 경쟁사가 생기고 또 가격도 싸게 하니까 가격도 같이 다운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옛날보다 수익률 부분이 약간은 정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OTT고 컨텐츠는 앞으로 2분기 가이던스도 좋던데요. 예. 일단 그 OTT하고 콘텐츠 부분을 볼 때 네. 넷플릭스는 이제 이런 방영 쪽이잖아요. 네. 이쪽은 이제 작품을 만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기대는 좋은데 요새 그 주가가 보면 대장주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요. 물론 시장이 좋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패턴을 잘 읽어야 되는데 넷플릭스가 빠지니까 자이언트 스테이 빠지고요. 자이언트 스테이 빠지니까 오늘 이제 일부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로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게임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그 낙폭이 진행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콘텐츠리 그 증항이 과거에 이제 그 행보를 하다가 주가가 좀 빠졌는데 지금 종목마다 좀 이렇게 전략은 다르지만은 그동안 행보가 있었어요. 그럼 되게 이제 우리가 행보를 할 때 뭐예요? 주가가 이거는 반등을 하기 위해서 행보한다. 고점에서 빠졌기 때문에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행보를 하게 되면 되게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지지선을 갖다 만들었던 부분에서 하방으로 쳐버린 거예요, 지금. 와, 그죠? 그럼 이 밑에 하방으로 확 쳐면은 빠지는데? 네. 지지선이 어떻게 돼요? 바로 저항선이 돼요. 저항이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등하면 또 물량이 나오고 이런 측면이 좀 부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보니까 57,700원대 사셨는데 만일에 여기서 반등만 나와준다면은 이 저항선의 물량을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 시간 타이밍을 볼 때는 저는 기본적인 포지션은 좀 힘들더라도 현재 장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면서 매도 포지션으로 접근을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보겠습니다.